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매크로 이 변수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표출됐던 한 주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대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조금씩 좀 안 좋았다라는 느낌은 계속적으로 받았었는데, 근데 지수 조정이 사실 크게 나오진 않았었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조정은 좀 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불안함이 지수의 조정으로,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2주 동안 이 지수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수의 조정이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수의 조정이 좀 나왔어도 이 우려감이 좀 덜 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수가 상승하는 날, 하락하는 날,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는 날이 하락하는 날을 많이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2700 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수의 하락하는 날이 훨씬 크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날은 굉장히 좀 미미하게 상승하는, 하락이 훨씬 압도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가 지난주에도 이어진 건 좋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기관의 매도가 특히 코스피에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맞섰는데 규모가 비슷하다라 그러면 이 매수와 매도가 규모가 비슷할 땐 매도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만 거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은 매수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으나 기관이 매도를 했고 시장이 하락했고,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좀 호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국제유가 많이 올라갔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우선은 물가가 올라져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 있고 집값도 올라 있고요. 렌트비, 주거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코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들, 이 지표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좀 관찰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 경기가 나쁘지가 않죠. 경기가 좀 안 좋아야지 금리를 좀 빨리빨리 내릴 텐데, 경기도 괜찮은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럼 금리 내릴 명분이 한 가지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3회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처음에 6회였다가요. 작년에는 6회를 기대했다가 이제는 3회를 기대했다가 이제는 2회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사실 그 이하 연준 위원들 중에 금년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발언들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했죠.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특히 기관의 이 매도로 시장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차트상으로 좀 보더라도 이평선, 단기 이평선은 다 하회를 했습니다. 5일선과 11선, 21선까지 모두 하회를 했고요. 지금 61선이 26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61선까지는 차트가 조금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물대는 2650선 정도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장에서도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그리고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라는 점, 이런 건 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많다고 무조건 좋고 적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많으면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고,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많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은 약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거래대금이 아직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거래대금으로도 좀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좀 좋지가 않죠. 지금 1375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게. 환율도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는 점,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관이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이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제가 좀 전에 외국인을 매수했고 기관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거의 한 종목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조 2,515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많이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의 이 삼성전자 사랑이 사실 식을 줄 모르는데요. 계속 매수합니다. 많이 올라와 있고 8만 원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3월 19일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은 지난주 내내 이 삼성전자 매도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 매수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매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 SK 하이닉스도 1,559억 원, 거의 1,560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본다라면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압도적으로 많은 매수 자금이 좀 몰린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 2위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선거라는 이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사실 실적은 좋은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최수혜주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보다는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실적이 상승하느냐, 실적이 지금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외국인이 강하게 좀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삼성중공업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좀 강하게 좀 올랐죠. 중공업주들도 유가가 상승하면 중공업도 수혜를 봅니다. 중공업에 대한 그런 수혜되는 모습들이 이 매수로도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로 살펴보면 매도 쪽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에서 ETF를 제외한 매도 종목 중에서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 554억이고요. LG화학이 538억입니다. 삼성 SDI가 472억. 그러니까 매도 1, 2, 3등이 다 2차전지 관련주고요. 그 아래에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기아도 일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매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실적의 질이, 실적의 내용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금요일 밤에 많이 하락을 했죠. 국내에서도 은행주들은 지금 아직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배당 이제 다 결정돼서 끝났죠. 그리고 실적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은 했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모습들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랑 은행주의 공통점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아서 같이 올라갔다는 점인데 차이점은 자동차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은행주들은 전망은 아직 하고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좀 매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면 기관에서는 ETF 쪽에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사실 ETF를 많이 매수했다는 점은 해지 성격도 있지만 종목을 고르기가 종목에 대한 매수가 나타나기가 좀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ETF를 많이 사면서 매도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매도한 종목 다 합친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조 2,277억 원을 이 기관이 한 주 동안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죠.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만큼 기관은 팔았다.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쪽에 있어서 제가 이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삼성중공업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관도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화장품주들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까지 기대감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 중에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도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매도 거의 99%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를 제외하고 보면은 현대차, 네이버, 한국전력, 카카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사기 때문에 좀 매도하기가 좀 편했죠. 그래서 일부 좀 매도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확 줄어든다라는 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그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수급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모두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그러니까 양수급 주체가 5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5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코스닥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5거래일 중에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만 소폭 상승을 했고요. 월화수목 4일 동안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 이평선 3개 다 모두 하회를 했고요. 61선까지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아래에 버티고 있는 거는 이 121선이 842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금리가 인하되는 횟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면은 유동성에 더 민감한 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인데 코스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좀 수급이 좋지 않았죠. 코스닥은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보다 비중이 훨씬 높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매도는 얼추 나왔는데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6조 6천억이었거든요.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던 거래대금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무색할 정도로 수요일은 9조, 목요일은 6조 6천억, 금요일은 8조 1천억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거래대금도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을 보면 코스닥 외국인 종목 보면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종목이 좀 많았었죠. 최근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 여전히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 PSK, 신성 델타테크 이런 반도체 장비를 매수했는데 특징적인 게 반도체 장비 매도한 종목이 근데 좀 더 많아요.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런 매도한 종목들이 좀 더 많았다. 매수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매도하는 종목도 많았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HLB 이 두 종목으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기관 종목 좀 살펴본다라면요. 반도체 역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ISC라든지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이 하나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매수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주 중에서 파마리서치라든지 이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좀 매수하고 있고요. 이 매도 쪽에 있어서는 역시 좀 이 반도체 장비주들 매도하는 종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 엔캠, 피로틱스, 에코프로비엠까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종목별로도 좀 차별화가 되는데 그래도 좀 사는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사지만 그래도 장비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미국 코어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한번 조정은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마지막 거래일 빼고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상승세를 그래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래일에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하면 첫 번째로는 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우려감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나온다라면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럼 금리나 기대감이 쏙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시장 조정이 출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세를 나타내는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증시의 불안함으로 조정이 현실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급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살아있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는 중동 리스크를 포함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주요 일정들 체크해보면 될까요? 네,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만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미국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금융주들 나오고 있는데 안 좋았죠, 주가는. 사실 실적 전체를 보면 좋아 보였는데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했었는데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를 또 합니다.
골드만삭스 실적이 어떨지 그리고 주가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1분기 GDP 예상이 5.0%인데 이 GDP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3분기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중국이 경기 부양책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표들이 얼마나 반응을 잘 해주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중에서 미국에서 이 존슨앤존슨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역시 금융주들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금융주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은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에서 IBM 실적 발표 예상치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넘어가 보면 이 미국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그리고 3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TSMC입니다. 반도체도 지금 좀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TSMC 실적이 잘 나올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같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월, 화, 수, 목에 비해서는 금요일이 이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추려보면 미국 3월 소매 판매, 중국 3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요 금융주들과 TSMC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미국과 국내에서 있을 실적 발표들 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도 국내 증시, 미증시 함께 알려주시죠. 네, 국내 증시도 금리 상승 우려감 여전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이 다시 상승해도 2750선 넘어가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들로만 굉장히 좀 압축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이런 섹터들 중에서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이 보수적일 때면 다시 근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익, 실적과 주가의 민감도가 높은 상황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는, 미국의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과 국내 커플링 정도도 심화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실적 발표 중요도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버텨준다라면 지수의 조정이 좀 적을 텐데 마지막 거래일 좀 좋지 않았었죠. 이런 모습들이 반등을 하면서 목요일까지의 그런 강세를 이번 주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하고요. TSMC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AI 칩에 대한 수요 현황을 TSMC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실적까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주가 민감도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좀 더 커진다. 굉장히 큰 중동에 대한 전쟁으로까지 좀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관찰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되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해지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증시가 지금 불안함으로 조정이 현실화되긴 했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일부 종목들 살아있기도 했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로 2640에서 276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불안감이 끼어들었다는 점에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세부 뉴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